와. 아니 이렇게 100% 위탁으로 15% 마진을 낼 수 있는 부업이 대체 어디 있냐고요. 리스크도 없고 초보자들이 성공을 하기 쉬운 시장이라서 저처럼 처음 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500만원? 1000만원? 제 채널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학교 장터 한 달 목표 순이익은 500만원이더라고요. 오늘 다행히 좋은 소식 들고 와주신 장터모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터모입니다. 2월달 제 수익 되게 궁금하시죠? 오늘도 제 성공 사례와 그리고 많은 꿀팁들 풀어드리려 제가 왔습니다. 네, 장터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달에는 이제 방학도 있고 설 연휴도 껴있어가지고 매출이 별로였는데 2월 달에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 네네. 이번 달에도 늘 그렇지만 매출액과 순수익 공개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2월달 매출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와우. 그 중에 순수익이 무려 550만원. 와. 와.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너무 좋네요. 마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진율은 이번 달이 제일 높아요. 마진율은 무려 45%가 아, 났습니다. 훌륭합니다. 한 달 만에 진짜 많이 성장하셨는데요. 이제 웬만한 직장인들, 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하루에 학교 장터에 쏟는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6개월 전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짜 출퇴근할 때 쓰는 시간이 3, 4시간이었어요. 월급 200만 원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됐다니. 지금 출퇴근 시간만큼만 일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6개월 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네요. 막 그땐 좀 의심도 있고 이런 반신반의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도 그래도 빠르게 성과를 이뤄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 했을 때는 수입이 한 10얼마 정도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때는 진짜 아, 이러다가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길 잘하셨죠? 아, 그럼요. 아, 진짜 근데 이게 모든 온라인 사업이 그렇지만은 초반에는 시급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못 벌지만 나중에 J커브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 커브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부터 6개월간의 성장 과정을 한번 쭉 봐볼까요? 학교 방학인 12월, 1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12월 달이랑 11월 달 너무 낮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11월 달에 다 반려당하고 또 12월 달에도 이슈가 있어서 제품을 또 하나도 등록을 못 했거든요. 그때 거의 600개를 놓친 건데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은 누구나 다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사진 사이즈 때문에 300개 날린 거는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2월 달부터는 거의 지난달에 2배 이상의 성과를 내셨는데 잘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옷걸이, 건조대 이런 거 그랬었죠. 올려서 혼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건 대량 주문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한 개씩밖에 안 팔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자꾸 초보인데도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1월 달은 대표님이 찝어주신 물건들 위주로 특히 대량 주문이 많이 날 것 같은 물건 위주로 소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1월 달에 올린 제품들 중에서 대량 주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매출이 확 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초보라면은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이미 성과가 난 방법을 따라 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도 3년 넘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이미 겪고 나서 알려드린 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을 미리 밟아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서 밟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으니까 더 매출이 오르기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여름방학이 전까지는 아마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 대표님 그 그래프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따라만 했는데도 똑같이 수익이 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품 등록할 때는 여전히 도매처에서 사진 그대로 복붙해서 편집 안 하고 쓰시나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그냥
그냥 그 사진 사이즈만 조절하고 또 마크나 아니면 마케팅 문구 이런 것들만 다 지우고 하고 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그 상세 페이지를 안 보고 주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제품 촬영이나 상세 페이지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학교장터에서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상세 이미지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에서 저절로 리사이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62 곱하기 262 혹은 가로 680 이것을 사이즈 조정 안 하시고 그냥 올리셔도 저절로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터모님 하루에 학교 장터에 소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와우. 더 적을 때도 있어요. 주문 처리는 12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이렇게 2번 처리를 하고 그것도 한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아요. 처음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화장품 사업이나 뭐 공구 중개 같은 여러 사업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진짜 난이도부터가 너무 달라요. 제가 너무 학교장도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네. 화장품 사업은 제품 개발부터 제조 그리고 마케팅까지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재고라는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되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진짜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자본금도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자본금도 진짜 많이 들고 그리고 공구중개는 진짜 공구중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초보자 입장으로서 진짜 초보자들이 하기 정말 어려운 부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이 매출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한두 달 동안 퇴근 후에 맨날 뼈를 갈아 넣었었거든요. 네. 그 공구중개 한 건 성사시키려고. 근데 한두 달 정도 했어도 한 건을 성사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학교장터는 리스크도 없고 무엇보다 초보자들이 성공을 하기 쉬운 시장이라서 저처럼 처음 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달은 마진이 45%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 100% 위탁으로 45% 마진을 낼 수 있는 부업이 대체 어디 있냐고요. 맞아요. 진짜 똑같이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도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실제로 기존에 올웨이즈나 스마트스토어 쿠팡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객단가와 마진율 차이가 학교장터와는 정말 많이 납니다. 보통 객단가는 10만원 이하고 마진율도 1-20%거든요. 심지어 물건을 사입하시는 경우에도 20%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대표님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사입이라면 재고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데도 마진을 20%가 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요. 리셀러 하시는 분들은 15%, 20%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웨이즈 대표님 중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월 1억 매출을 내시는데 알바를 3명이나 쓰시고 한 달에 800만원 순수익 가져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 어떤 플랫폼을 결정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대표님도 네네. 학교장터 하시기 전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다른 오픈마켓 다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8대 오픈마켓, 뭐 11대 오픈마켓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정성으로 키우는 플랫폼이거든요. 물건 하나를 올릴 때 들이는 시간과 정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팔리면 타격이 또 크죠. 실제로 물건 사입해서 사진 찍고 편집하고 후킹 문구 짜서 등록하면 2-3일 정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 물건 재고는 아직도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저기 제 쌓여있는 네, 맞습니다. 저것들인데 이런 오픈마켓들 특성상 나중에는 결국 다 직원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전부 인건비라는 것을 혼자 하실 때부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상위 1%들은 정말 억 단위로 벌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노동력 대비 낮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큽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분들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장터모님 저번 달에 주문 건수가 어떻게 되시죠? 72건이에요. 하루에 한 3-4건 정도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월 500번은 저도 그렇고 월 1000번은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다 혼자서 다 하기 그럼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소싱 하나 하는 것도 고민이 많은데 CS부터 택배 처리, 마케팅 이런 것까지 해야 한다면 진짜 눈앞이 아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도 진짜 중요한데
얼만큼의 노동력이 드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수익을 만들지만 나중엔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터모님 저번 달 가장 큰 건수가 뭐였죠? 가장 제일 큰 건이요? 네. 제일 큰 건이 네. 한 건당 네. 매출이 한 190만 원 정도 났는데 그 중에 순수익이 네. 83만 원이었어요. 거의 반절이네요. 네, 마진 43%죠. 잘 나왔네요. 쌍권 처리하고 83만 원. 와우. 이렇게 한 건당 객단가가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학교장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학교장터가 정말 다른 플랫폼 대비 노동력이 진짜 안 드는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랫폼마다 어떤 플랫폼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모두들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은 그만큼 수요도 많고 대신에 공급도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장터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적기 때문에 경쟁이 덜해서 초보자가 살아남기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실력을 잘 판단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특히 초반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루트는 초보 때 학교장터로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자본과 실력을 키운 후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도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댓글들을 보면 이미 강의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는데 진짜 이번에도 또 강의비만 날릴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아직 너무 초보 단계에서 너무 어려운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저도 강의비로 돈 좀 꽤나 써본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도 좀 빠르게 성공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님의 노하우가 아직도 이 현재 학교장터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대표님들의 수익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노하우가 검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알려준 그대로 먼저 실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사례들을 봤을 거잖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갈아 넣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한 달만 지나도 대표님 왜 매출이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맞는 건가?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 경험을 못 겪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J커브를 못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진짜 한 4개월 정도만 열심히 해보시면 반드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노하우 그대로 적용해서 순수익 1000만 원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물론이죠. 올해 안으로 1000만 네네. 원을 찍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 잠금화면도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저번에 봤는데 이거 뭐냐고 1000만 이거 뭐냐고 제가 1000만 원 물어봤었죠. 계속 보고 있어야지 이제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1000만 원까지 과정을 같이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달도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 200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그 2배 이상을 버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또 생겨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또 많이 되고요. 또 저번에 학교장터에 주최하는 간담회에 가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들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학교장터 사용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 관공서나 여러 기관까지 소비자층이 더 확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성에 대해서도 되게 안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월 순수익 500만 원을 장터모님도 6개월 만에 넘으셔서 개인적인 마음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인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한 지가 반년이 넘어가면서 순수익 500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도 계시고 장터모님처럼 백수이신 분도 계시고 사연이 정말 많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 생각들을 차원이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 연락 주실 때는 간절하다,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만 오래도록 끈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정말 그 결과가 난다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